안녕하세요. 3월 2일 김태훈의 현명한 주식 투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수화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수화학이 최근 들어서 핫한 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유는 이 황화 리튬을 파일럿 라인에서 양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이 황화 리튬이라는 게 차세대 배터리라고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의 핵심 소재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이수화학은 인적 분할을 통해서 기존의 석유화학 분야와 또 정밀화학 분야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부분을 별도의 법인으로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 인적 분할이기 때문에 기존의 이 지분을 갖고 있던 주주들은 고스란히 똑같이 기존 이수화학 지분과 그다음에 새로 분할돼서 설립되는 이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이름 좀 어렵죠.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법인의 지분을 똑같이 기존에 갖고 있던 지분율만큼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구조가 됩니다. 이수 지주에서 이수 밑에 이수화학과 이수 스페셜티가 똑같은 비율로 분할돼서 이렇게 존재하게 됐죠. 이수화학을 갖고 있는 지분이 최대주 지분이 24.8% 정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가 되는 겁니다. 다른 주들도 똑같이 하죠. 이수화학의 실적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 매출 외형은 늘었지만 뭐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은 뭐 반토막 좀 났죠. 그래도 순이익을 내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최대주 지분이 24.77% 이수, 주식회사 이수인데요. 이 비율대로 그 인적 분할을 해서 나눠지게 되는 거죠. 이 리튬이온하고 이 전고체 배터리의 이 차이는 이 전해질이 고체로 되어 있느냐 액체로 되어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근데 이게 한 번 충전의 최대 그 이동 거리를 결정하고, 또 한 가지 화재 위험, 이 화재 위험을 이 고체 전해질일 경우에는 굉장히 줄인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와 있죠. 그래서 기존 그 자동차 회사들 그 까뜻하면 전기차 배터리가 외부 충격을 받거나 그러면 배터리에서 발화가 돼가지고 이 자동차가 전소돼 버리는데요. 그리고 이 전기차에서 발생한 화재는 일반적인 물로 잘 끌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재가 아예 안 나는 쪽으로 이 배터리를 만들고 싶은데,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이 전고체 배터리죠. 이 전해질 물질이 액체가 아니기 때문에 고체로 돼서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웬만한 충격에서도 뭐 발화를 하거나 발열이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그러면서도 또 한 번 충전을 하면 기존의 이 액체 전해질보다도 훨씬 더 먼 거리를 갈 수 있어서 훨씬 더 경제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전고체 배터리가 차세대 배터리로 불리고 있지요. 아직까지는 근데 전 세계적으로 양산에 대해서는 성공한 나라가 일본이 앞서 있다고 하지만 아직 성공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삼성 SDI가 지금 삼성 본사 안에 그 수원 공장인가요? 수원 공장 안에 이 파일럿 라인을 지금 깔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얼마 전에 삼성 이재용 회장도 이 삼성 SDI의 이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라인 그 생산 현장을 직접 방문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관심이 많고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삼성 SDI가 실제로 양산에 먼저 성공할 경우에는 아마 현대차도 삼성 SDI와 같이 전고체 배터리를 받아들여서 그 채용해 줄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는 삼성 SDI는 현대차와 기아의 전기차 배터리를 납품하지 못하고 있었죠. 그리고 LG 에너지솔루션은 일단 삼성 SDI보다는 1년 늦게 전고체 배터리를 상용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해외 뭐 폭스바겐이 도요타는 이 외국 차들도 이 전고체 배터리의 양산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고, 도요타가 가장 빠르다고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2025년에 양산 체제를 구축하고 전고체 배터리를 채용한 모델을 내놓을 수 있을지는 아직 의문입니다. 그 도요타가 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 특허를 많이 갖고 있다고 하지만 양산을 해서 안정적으로 수율을 갖고 이 전고체 배터리를 기존의 이 다른 그 삼원계 배터리나 이런 것만큼의 가격으로 양산을 해낼 수 있는지는 아직 의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이수화학이 지금 갖고 있는 건 법인 분할, 그 말 그대로 이제 그 인적 분할을 통해서 이
전고체 배터리를 만드는 법인을 따로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이수화학 자체가 이 기존 석유화학과 정밀화학과 이걸 분리되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이수화학이 주가가 어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수화학은 작년 3분기까지 실적을 놓고 봤을 때 적정 주가는 3만 원대로 평가되기 때문에 요번에 이 스페셜티로 분할해서 이게 5월 달인가 분할되는 거 알고 있는데요. 분할에 성공해서 별도의 법인으로 이제 가져가지만 기존 주주들은 양쪽 지분을 다 가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지분을 이수학을 소유한다고 해도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요. 왜냐면 이쪽 이런 전고체 배터리 사업을 하는 회사의 지분도 함께 지금 현재 이수화학의 주주들이 가져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른 기존의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이 분할할 때 이 물적 분할과 다른 측면이죠. 그래도 그 기존 주주들의 이익을 생각해 주면서 기업 분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한번 유심히 잘 보시고 장기적으로 이 수학을 한번 보시는 게, 왜냐면 그 향후 물론 이 수학은 내부에 건설 회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건설 쪽 경기가 나빠질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실적이 나빠지는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처럼 기준금리가 올라갈 경우에는 이 수학의 그 건설 부문이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실적을 깎아먹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서도 앞에서 이제 방송할 때 중국이 그 양회 이후에 내수 경기를 진작을 하기 위해서 대규모 그러니까 경제 부양책을 내놓게 되면 이 석유화학 분야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수화학도 이 석유화학 분야에서 어느 정도 이 건설 쪽의 침체를 커버할 수 있는 수익이 나오고 향후 미래 가치로서 이 전고체 배터리 분야를 또 회사를 가져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또 긍정적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때 이수화학이 건설 쪽에서 그렇게 나쁘지만 않으면 실적이 전반적으로 좀 실적에서 상당히 점프업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